하다 보니까 법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삶이 재미가 있고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있는데요. 나를 갖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 모습에 모순을 바라보고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알아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걸 고치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식이 생활 속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녹아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가 생활 속에 녹힐라 한다고 녹아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식을 쌓다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질량이 돼야 이게 압이 생깁니다. 물질도 하나의 물질 갖고 이게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쌓이면 여기 중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눌러놓는 힘, 자연의 힘과 동시에 이 어느 정도 질량이 되면 이것이 힘이 변해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더욱 많이 쌓이게 되면 변하는 힘이 또 다른 방식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물질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기압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이런 압의 조정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요렇게 해서 이제 뭐가 운행이 되는 게 또 다른 게 또 생산이 되고 요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과 비물질만 다른 것이지, 비물질 에너지가 모이면 모일수록 여기 어느 정도 질량이 되면 여기서 힘이 쓰이는 자체가 틀리진다 이 말이죠. 이러면 이게 녹아서 주위에 퍼집니다. 여기 이제 퍼지는 에너지거든요. 요것은 내가 잘 퍼지고 있으면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상대가 안다 이 말이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나갈 때는 내한테 계속 누적 때문에 모여가지고 이게 적응이 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몰라요. 하지만 이게 퍼져갖고 나가면 상대는 이걸 적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닿는 순간 먼저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를 알아보는 법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지는 게 아니다. 그거는 아는 것이지. 아는 것이 이 방법을 알고 나니까 이쪽을 잘 모르겠다. 또 이쪽을 알고 또 이쪽을 잘 모르니까 이쪽을 알고 아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압이 생기고 여기서 내공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비물질 에너지의 질량, 이 지식의 질량들이 모여서 내공이 만들어지고 일반 지식이 모여갖고 내공을 이루는 데까지는 수없는 윤회를 하면서 인류가 진화하는 걸 전부 다 우리가 몸속 흡수를 해갖고 마지막 일생을 받아올 때 내공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너 영혼이 전부 다 윤회를 하면서 질량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때마다의 그 시대마다의 이런 내한테 주어지는 지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에 내가 윤회를 해가지고 육신을 받아왔을 때 이때는 엄청난 질량들이 세상에 지식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너가 성장하면 이거 너한테 주어진 이런 것들을 좀 더 흡수함으로써 너는 질량이 꽉 찬 내공이 생기는 이 동물적인 인간에서 사람으로 변하는 홍이 인간이 된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이 인간이 되니까 내공이 생겼기 때문에 내공을 가진 자들이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는 힘이 약한 게 아니고 내 독자적인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내 고집이 세지고 내 방법에서 너무 걸 침해받으려고 들지 않고 이래 좀 더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공이 생기기 전에는 전부 다 붙어 살라고 하고 간섭을 해도 좋아서 붙어 있는데 내공이 딱 생기면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주체가 되니까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누가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다 분리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면서도 왜 이래 마음이 다르냐? 저마다 소질이 다 성장을 했고 저마다 내공을 갖췄기 때문에
서로가 크릭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반 지식을 가져 들어와 가지고는 내공의 질량이 쌓이지는 않는다. 내공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일반 지식이 내한테 만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일반 지식이 내공의 질량, 이 안에 이 질량을 못 키운다 이 말이죠. 응? 그러게 요걸 이제 질량을 키우려면 이때는 이제 진리의 지식을 먹어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을 못 먹으면 이건 절대 내공이 밀도가 안 생긴다. 밀도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밀도가 생기면서 나오는 이 파장이 남이 압니다. 다른 사람이 이 파장이 나오는 에너지를 접하면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밀도를 잡아여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정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것이지, 너무 좋다라는 건 내 에너지가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내공이 생긴 이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너무 오래 있다가 보니까 뭔가 대단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것은 비물질 에너지를 받아 였는 겁니다. 진리로 풀어주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 여니까 이게 내가 막 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가 지금. 그러니까 이 밀도를 생기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3년은 계속 잡아여야 돼. 진리로 풀어주는 지식을 3년을 계속 흡수하라 해. 흡수하면 밀도가 생기는 게 내가 느껴진다 이 말이죠. 이 밀도가 생기는 게 느껴지면은 제일 먼저 뭐가 바뀌느냐? 너의 논리가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너의 상식, 그죠? 상식이 뭔지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건 몇 번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해야 이해가 갈 거니까. 상식이 뭐냐면 지식의 찌끄레기가 상식이에요. 논리의 지식이 수없이 나왔는데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은 지식의 이 찌끄레기를 모아갖고 정리를 하면 이것이 상식으로 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곰탕을 끓이는데 아주 되게 끓이면 찌끄레기가 전부 다 분리돼 갖고 다 나오는데 이것이 위에 이 기름띠부터 찌끄레기가 전부 다 다 올라옵니다. 이게 열 처리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밑에는 팽한 거 남고 울로 다 떠요. 이게 뜨면 요것이 다 굳어지죠. 요것이 요 곰탕을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식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전부 다 이렇게 부딪히다가 나중에 이 상식으로 정리가 딱 되는데 인류가 지금 이 상식에 갇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식에 딱 갇히고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굳어요. 지식은 쉽고 이 상식은 굳는다 이 말이죠. 굳으니까 이게 갇혀가지고 아무도 못 나오게 돼가 있고. 이거는 뭐로 녹일 수가 있느냐? 지식으로는 절대 못 녹이는 여기 상식입니다. 이거는 진리가 와야만 이걸 녹여요. 우리가 굉장히 힘이 없을 때, 어려울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 이래 곡식 이런 데에 우리가 수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지식이 뽑히는 겁니다. 이게 2단계로 가는 거예요. 지식 시대가 된다. 지식 시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한 단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요때는 과학 시대가 됩니다. 지식 위에 과학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과학은 어디에서 통용이 되냐? 서양에서 과학 시대가 되는 거예요. 나무 가지. 근데 동양에는 어떤 시대가 되냐? 철학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식 위에 철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요새 그 철학자들은 되게 어릴 때부터 철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되게 철학자네. 철학자는 아직까지 세상에 없어요. 지금 철학 본다고 철학자라고? 너희들은 책 보고 배운 거잖아. 그러면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만져가지고 정리해 놓은, 논리를 정리해 놓은 거를 배운 건 너희들은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논리를 펼쳐놓은 걸 정리해 놓은 걸 배운 거지. 지금 너희들 네 철학이 나왔느냐? 너의 철학이 나와야 철학자가 되는 것이다. 이 사회 아직까지 철학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그쪽 분야의 논리의 지식은 그 정보를 이제 받았을지는 몰라도 이게 지식입니다. 그런데 철학자가 되려면, 너가 철학인이 되려면 너의 철학이 나와야 돼. 개똥 철학이라도 너의 철학이 나와야 된다. 배운 거 말고, 그건 역사를 배운 거고, 역사의 정보를 본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철학자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시장에서 고구마 장사를 하면서 거기서도 많은 지식이 오가는데 내가 배웠더라도 나중에는 너의 철학이 한마디가 나올 때 너는 철학인이 됩니다. 고구마 장사도. 이게 지식 위에 철학이 나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동양에는 철학, 이것이 서양에는 과학. 이 과학은 물질과학을 하는 것이고 동양에는 정신철학을 하는 것이다. 이게 한 쌍입니다. 그래서 정신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물질 이 과학을 가져와 가지고 요 안에다가 넣어버리면 이게 엄청난 빛을 발한다 이 말이죠. 물질 과학에 정신 과학이 들어갈 수는 있는 게 아니고 정신 과학에 물질 과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서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를 지나면 진리의 시대가 열린다. 너희들이 철학 시대를 열고 과학 시대를 열고 나야 그 위에 진리를 뿌려줄 때 이것이 쫙 빛난다 이 말이죠. 완성이 된다 이 말이야. 진리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진리를 쏟아내는데 과학도 멀었고 철학도 멀어서 이게 지금 요는 판인 거라. 과학과 철학이 꼽혀야 되는 시대였었다. 지금이 그 위에다 진리를 쏟으니 이것은 세상이 큰 빛으로 등장을 한다. 에너지로 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공을 갖춘 상태라는 것은 사회 도인들이 됐으니까 지식은 다 갖춘 상태다. 내가 내 용량에 맞는 지식, 내 용량 지식은 다 갖추었다. 그래서 내공이 생긴 거다. 그래서 내공이 생기면 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밀도를 만들게 되면 빛나기 시작을 하고 이것이 상대한테 영향이 미치기 시작을 하고 내 말 한마디가 상대가 변하기 시작을 하고 생각을 변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신적인 교류가 시작이 돼서 이제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인류의 주인으로 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대한테 이해되게 설명을 못할 때 뭐든지 그럴 때는 아직까지 조금은 자제해라. 그리고 나의 내면을 갖추는 것은 자꾸 이렇게 진리의 본문을 듣기 시작을 해라. 3년을 네가 말 한마디 없이 들었다면 너가 입을 띄는 순간 사람이 너를 보면 달라질 것이다. 너가 맨날 입을 열고 잘난 척 한다면 10년이 지나도 네 말은 사람이 인정을 하게끔 그것이 안 와닿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버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을 갖추었으면 3은 이야기해도 된다. 이것이 열을 갖출 때 이 중압 압력이 생겨서 3은 밑으로 나가도 된다. 그럼 내가 100을 갖추었으면 30은 나가도 된다. 요렇게 해서 그 질량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안에서 아주 나올 수 있는 것을 펼쳐야 되는데, 오늘 들은 걸 오늘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익어줘야 돼. 그래 에너지 질량으로 저 사람한테 맞게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실수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공부를 하고 배울 때는 상대 말도 잘 들어주고 자꾸 재밌게 어울리기만 해도 내 공부는 스스로 된다. 그리고 너를 얕보지 않는다. 진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남들이 어떤 걸 할 때 그걸 뒷수발을 드는 사람이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 속에서 내가 배울 게 엄청나게 나온다 이 말이죠. 내가 뻣뻣하고 잘난 척하면 내가 배울 게 한 개도 안 나와 그래서. 근데 뭔가 이렇게 뭘 하는데 뒤에서 다 이렇게 하면 내한테 안 하던 행위도 내한테 해주고 안 하던 말도 해주고 또 웃지 않는 건 내한테 웃어도 주는 것. 이것도 에너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지식에서 에너지를 받을 때는 끝났고, 그거는 기본으로 있어도 저절로 다 되는 거니까, 사람이 하면 내한테 웃어주는 게 에너지 들어오는 거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에너지 전달받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에너지를 전달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질량이 좋아지는 게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웃으면서 말을 막 해줄 수 있게만 만들어라. 그러면 에너지가, 그 사람의 에너지가 내한테 막 들어와요. 직접 에너지를 받을 시대다 이 말이지. 그래서 동영상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을 써놓는 거 보는 시대가 아니고 동영상 시대다. 왜? 그 사람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받는 시대다 이 말이죠. 이거는 가식이 없어요. 내 에너지도 쏟아내놓고 내한테 모든 이 지식이 끌어들인 걸 가지고 요 안에서 소화를 해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 우리가 힘을 챙길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이제는 직접 강의를 들어야 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없이 3년만 정법을 지금 이게 우리가 걷어들이게 되면 네 입에서 말이 터지면 사람들이 네 앞으로 모이든다 이 말이죠. 그때 홍익 멘토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7년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다면 우리 국민만 내한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도 슬슬 모여들어요. 10년을 네가 이 진리를 갖고 공부를 하면서 에너지를 쏟아였고 나면 인류에 어디 나가서 네가 말을 해도 이 네가 입에서 쏟아내는 이 에너지는 국제적인 석학도 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스스로 알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홍익 인간들은 이제 진리의 법문으로 이 법의 힘을 받을 때다. 이걸 받고 나면 세상에 홍익 멘토가 된다.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위 사람이 되는 것이지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위 사람이 될 수 없는 거로. 가르치는 자, 이제 인류를 가르치는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몇 명을 가르치더라도 촬영을 해서 이걸 인류 사회가 같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이 사람이 아직 비메이크니까는 직접 촬영을 안 해주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거 갖다 댑니다. 동시에 나가더라고. 여기에서 지금 요 스마트폰으로 해갖고 동시 촬영에 동시 띄어보더래요. 세계가 다 보도록. 요런 시대예요.
여기서 지금 이 법문을 하는 것이 세계에 동시에 날아가는 시대다 이 말이. 축지법도 그런 축지법이 없어. 영적으로 봐도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라. 세상은 다 빚어놓은 세상이에요. 못할 게 없는 시대래. 조금만 시간이 가면 스승님이 이 자리에서 말을 해도 이거는 세상에 그냥 이 방향이 다 됩니다.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이죠. 인자 둘이 될 수가 없어요.